자, 정성호 장관의 이제 사의 표명,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차질 없이 후속을 인선하겠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었나요? 이제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태 배경과 후임 인선 관심이 집중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는 좀 다른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해석을 가져왔었죠? 형소법 개정 부족한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뭘 주목하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 뭐예요? 검찰개혁 부분이죠. 검찰개혁에 있어 수사기소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하냐, 그러한 부분부터 여러 가지가 정권 송치 여러 가지 등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 인력이 남아 있는 것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수사 인력이 남아 있으면 사실 나중에 가서 검찰들이 한동훈 시행령을 등자 하나 붙여가지고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 때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원래는 뭐 몇몇 제한되는데 수사 범위가 제한돼야 되는데 등자 하나를 붙이면서 전범위로 확대했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수사 인력이죠. 검찰들의 수사 인력이 보존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거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뒤집을 수 있는 병사들이 남아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주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합동수사본부, 뭐 신천지와 관련된 것도 잠시 뒤에 하겠지만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정부에서 진행되는 게 크고 작게 해가지고 뭐 마약 등 강력 범죄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는 7, 8가지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이 뭐였죠? 검경합동수사본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날의 정권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이 역할들을, 필요한 부분의 역할들을 저는 청와대의 직속 기관처럼 보여지거든요. 제가 느끼는 상으로는 뭐 형식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합동수사본부도 결국에는 검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합동수사본부에 있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제약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 요구권 또는 정권 송치,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등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읽혀진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상 이렇게 써보니까 이 칼이 잘 드는데 마음에 드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서 그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뭐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만남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이건 패스하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여기서 2번이 붙어줘야 돼요. 2번 뭐라 그랬죠? 저는 주로 민주당 그리고 국회를 지금 거의 한 1년 넘지 계속해서 매주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인선에 대한 논란이라던가 뉴 이재명이라던가 뭔가 이런 이상한 흐름의 여론 지형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성호 장관을 제외하고서는 해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200% 국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앞에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지는 것과 뒤에서 나오는 것이 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후임 인선에는 누가 집중이 되고 있죠? 주로 후임 인선에는 장관에서는 공치모 대장 중 한 명인 이건태 의원, 그리고 지난 법사위에서 유일하게 보안수사권을 주장했던
찬성했던 박균택 의원 등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2명이 주축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박범계 의원도 이야기가 조금 나왔죠.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막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도 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닐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조금 숨겨진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 또는 총리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근거로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그 국무총리 다음 국무총리 이제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사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에 그 전에 썰이 돌았었는데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들 원하는 사람들의 PR이라고 봤다. 그때 뭐 강훈식 비서실장 뭐 가고 뭐 하고 한준호가 대신에 비서실장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한준호 의원은 국토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퍼졌었죠. 김민석 총리의 친한 윤호중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행안부 장관 공석은 정청래 대표에게 제안. 저는 이렇게 흐름을 조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게 수리가 됐다라는 점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경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번 나왔습니다. 경찰개혁 보신 만큼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구상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경찰의 기강에 회의하고 무책임에 대한 심각하게 대두. 그래서 경찰개혁기구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해달라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가 나왔죠? 자, 김남희 의원이 2030 여성과 피해자 입장을 반영해서 맨날 경찰개혁을 얘기했던 김남희 의원이 민주당 경찰개혁 추진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난 3월이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검찰개혁을 처음에 화끈하게 딱 마무리를 딱 갈피를 잡으면서 거의 여론조사가 지지율,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이 60%에서 70%대에 임박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김남희 의원의 SNS 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갈무리를 쫙 탔는데 김남희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대통령님 검찰의 완전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 견제에 좀 더 힘쓰겠다라는 취지로의 발언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죠. 왜? 아니 이분은 왜 반대로 이야기하지? 검찰개혁이 막 이제 갈무리가 타졌는데 그 직후 바로 경찰 견제에 힘을 쓰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의 취지의 글을 올려서 제가 시청자분 이거 어떻게 보시냐 이야기를 드렸던 것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와서 그 퍼즐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뭐였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있다라고 국무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왜? 최고 권력자가 최고 권력을 지닌 자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앞에 선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저는 검찰개혁에서 어느덧 경찰개혁으로 이게 흐름이 이상하게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이 아예 없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다만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죠. 왜? 지난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발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검찰개혁은 사실 경찰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지 감찰하고 감시할 것인지 그러한 기구들을 설명하면서
1, 2, 3, 4, 5, 6, 7 경찰 감시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했다. 그래서 제가 제기했던 질문이 뭐였죠? 의문이 뭐였죠? 검찰이 잘못했을 때 누가 감시하고 견제하나?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디에 있나? 경찰의 권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사건 사고를 예방해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으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검찰 윤석열 정권의 그런 걸 겪으면서 검찰이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그거에 대한 재발 방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시기구나 처벌 권한 강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로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경찰에만 집중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영교 의원님이 나와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솔직하게 얘기를 드려서 주객이 어떻게 됐어요? 전도되었다라고 저는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우씨는 경찰이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저희 개인적인 해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이 뭐였죠? 그러면 대통령이 또는 최고 권력자가 불신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소방을 불신한다. 그 사람들을 견제하고 싹 갈아엎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야, 니네 화재 출동이고 뭐고 해가지고 전부 다 감시하고 싹 다 갈아엎고 그렇게 갈 것입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정의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갈 길이 멀어서 공부가 좀 부족해가지고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최고 권력을 지닌 자가 누군가를 불신한다고 해서 그 하나로 인해서 그 밑에가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불신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고, 그게 왜 꼭 그런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에도 40만 건 중에 전수조사를 이번 연도에 저 해보니까 170건이다.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없게끔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나, 그것을 마치 전체처럼 해석해서 확대해서 하는 지금 언론의 지형은 큰 문제가 있다. 왜? 사람들이 경찰을 불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은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다. 사실 어떤 나라든 어떤 도시든 매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사고도 하고 사고사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생명이 숨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그거를 모두 다루진 않죠. 왜일까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비관적이게 되죠. 매일 마음 아픈 뉴스들과 슬픈 소식, 분노에 차는 소식만 매일 전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비중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경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기구로 전락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지금도 여전히 언론이나 여러 가지 살펴보면 경찰에서도 뭔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로 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를 살펴보자면 이거는 저는 조직의 생리를 이야기를 하나를 꼽습니다. 우선은 대빵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제 450일 정도 가까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임명이 안 되어 있죠. 지난주에 소방청장에 대한 인선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주에는 지난주 맞죠?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든가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제가 경찰 쪽 저도 재밌는 걸 배웠는데, 고위 관계자들을 취재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소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왜 경찰도 또한 입장에 있을 것 같은데 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지점은 올공 사태입니다. 올림픽 공원 선거 부실 사태죠. 사태 때 대한민국 선수단이 장비를 가져와야 출국하는데
어떻게 됐죠? 5.10 시위로 인해서 본인 장비를 꺼내지도 못한 채 해외로 경기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했어요. 물론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인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적어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장비 정도는 꺼내갈 수 있게 조치하고 통제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누가 거기를 해체시키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때 중점으로 취재를 좀 해서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경찰도 마찬가지로 본청이 있고 서울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란 때도 보면은 계엄 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빵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무언가의 상하 조직 체계가 군대 다음으로 굉장히 잘 짜져 있는 곳이 경찰이죠. 사실 저는 군인들보다 까라면 제일 잘 까는 것이 경찰이라고 그 생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찰 까라는 데 제일 잘 까는데 오히려 차라리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제대로 하면 누구보다 빨리 누울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들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중점에서 내려올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다. 그래서 조직이 완전체가 아닌데 당연히 부실함이 더 커질 수밖에 라고 저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겸손 나가서도 왜 임명하지 않죠? 경찰이 뭐 잘못됐고 했다고 한다면 경찰청장을 빠르게 임명을 하고 그것을 빨리 시스템을 재편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왜 임명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어디선가 닿았나 봅니다. 조만간 경찰에 대한 인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정부에서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라는 비판 여론이 있자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찌라시도 돌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큰일 났네. 자,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뭐죠? 이것은 처음부터 수기가 불가능한 구도였다. 뭐 사실 이걸 가지고 1시간을 떠들려면 더 떠들 수도 있죠. 뭐 공소취소에 대한 재판 이야기라던가 왜 검찰 개혁이 이렇게 되었는가부터 해서 왜 경찰 개혁이 중점이 바뀌었고 이러한 부분 좋게 이야기하면 한없이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한없이 또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나 저는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언가를 정부에서 관철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번에 기억하실 겁니다. 조상훈 정책보좌가 아니라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온갖 당신들이 뭘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죠. 기억합니다. 왜냐, 국민들은 그런 걸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너네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무리의 오류를 서로가 범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방식이라면 보안수사권이든 그 외에 어떠한 것이든 국민들에게 관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했죠? 친절히 소상하게 설명하고 자료도 가져와서 보여주고 그 많은 법사위원들이 맨날 그 할 짓 없어가지고 이따만한 그 판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로는 어떤 것도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희 의원이 또 경찰개혁의 취임 단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제가 보기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합수본 운영에 대한 이제 합수본도 해체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합수본 이 특사경 지휘권 이거 마지막 퇴근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는데 합수본에서 요 근래 최근에 했던 게 뭐였죠? 전당대회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합수본에서 뭘 발표했죠? 신천지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합수본이 신천지 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시몬지파 등 간부 2명을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합수본이 신천지 간부와 지자체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를 재판에 넘겼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야 그래 저 도대체 민주당의 그 신천지 썰 풀던 그 후보들 왜 조용해졌냐? 신천지 그거 한번 드러나 보자. 누구였냐라고 했더니 봤더니 민주당 고양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고양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로 보시는 것처럼 명재성, 민경선, 뭐 이명아, 장재환, 최승원 예비후보 등이 경선을 치렀는데 이 후보들 중인가 봅니다. 누군가 신천지 신도를 한 20-30명 정도 가입시켰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왔죠.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래서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출마 예정인 민주당 고양 후보를 지지해주면 성전 문제 등 교단 관련한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당원 모집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내용과는 어때요? 전혀 비껴나가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